지혜 명언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몇 번이나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느끼시나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휴대폰을 확인하고 해야 할 일 목록을 바라보며 한숨을 쉰 적이 있나요? 혹시 왜 항상 시간이 부족한 걸까? 라는 질문을 던져본 적이 있나요? 오늘은 시간이라는 중요한 자원을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 삶의 주도권을 되찾고 시간을 지배할 수 있을까요? 이제 그 답을 찾아 함께 떠나봅시다. 첫째, 작은 변화를 지속하라. 사람들은 자신의 독자적인 성장보다는 항상 다른 사람과의 비교 우위를 목표로 하는 성향이 있다. 그래서 향상 목표보다는 성과 목표를 정하고 어떤 선에 도달하려고 한다. 그리고 그러지 못했을 때 패배감, 열등감을 느끼게 된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를 이기는 것이다. 그 승리는 나의 선을 계속해서 넘어갈 때 찾아온다. 자신이 성장을 통해 승리를 이룰 때 진정한 승리가 찾아온다.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나의 시간을 꾸준히 관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장의 지름길이다. 작은 변화만으로도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다. 주의를 분산하는 방해꾼 몇몇을 줄이고 신체적, 정신적 에너지를 조금만 더 키워 한 가지 중요한 일에 주의를 집중하면 만족스러운 날이 많아질 것이다. 일정표를 싹 비울 필요는 없다. 특별한 무언가에 주의를 집중할 60분만 있으면 된다. 목표는 중요한 일을 할 시간을 만들고 더 균형을 잡고 오늘을 좀 더 즐기는 것이다. 시작은 청소부터 해라. 먼지가 수북한 저 접시처럼 당신의 인생도 먼지가 내려앉도록 방치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묵은 때가 끼고 바퀴벌레가 기어다니는 화장실처럼 당신의 마음에도 얼마나 많은 짜증이 쌓여 에너지를 갈아먹고 있었는지, 이렇게 물리적인 공간부터 정리하고 나면 마음과 인생의 찌꺼기들을 정리할 준비가 끝난다. 습관은 복리로 작용한다. 돈이 복리로 불어나듯이 습관도 반복되면서 그 결과가 곱절로 불어난다. 어느 날 어느 순간에는 아주 작은 차이여도 몇 달 몇 년이 지나면 그 영향력은 어마어마해질 수 있다. 2년, 5년, 10년 후를 생각해보라. 좋은 습관의 힘과 나쁜 습관의 대가는 현저한 차이를 드러낼 것이다. 그러나 매일 이것을 느끼고 감사하기엔 어려울 수도 있다. 우리는 작은 변화들을 무시한다. 그 순간에는 그리 중요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좋은 습관의 힘을 얻어라. 우리 내면에는 좋은 습관이라는 늑대와 나쁜 습관이라는 늑대가 살고 있는데 어떤 습관에 더 자주 먹이를 주는지에 따라 삶의 방향이 정해진다. 한번 먹이를 맛보기 시작한 내면의 나쁜 습관은 인생의 다양한 충동에 반응해 점점 몸집을 키워나갈 것이다. 그러다 어떤 상황에 이르면 가령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정신력이 급격하게 떨어져 산만해지면 이 나쁜 습관이라는 늑대가 마음을 비집고 불쑥 튀어나온다. 그땐 아무도 이 늑대를 막을 수 없다. 인간의 충동적 본성은 인내심이나 자제력만으론 다스릴 수 없다. 오직 정교하게 설계된 습관의 힘으로만 통제할 수 있다. 성공하기로 결심해라. 성공하는 사람들은 성공을 희망하지 않는다. 성공하기로 결심한다. 그리고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성공에는 늘 대가가 따르지만 그 대가에는 협상의 여지가 있다. 당신이 올바른 시스템을 선택한다면 생각보다 적은 대가로도 충분하다. 성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바꿀 수는 없다. 하지만 당신이 목표보다 시스템이 지닌 힘을 제대로 깨닫는다면
성공에 따르는 대가는 적어질 것이다. 한번 해볼 만한 정도로 말이다. 머릿속의 선을 지워라. 살면서 해도 되는 일과 안 되는 일의 구분은 오직 내 머릿속의 선으로만 나뉘는 거다. 법을 어기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는 일이 아니라면 그 선을 지우고 그냥 해보면 되는 거다. 해보기 전에는 절대 결과를 알 수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거절할지라도 내가 나에게 줄 수 있는 기회까지 없애서는 안 된다. 할 수 있다는 마음에서부터 그에 걸맞은 아이디어도 떠오르는 게 아닐까. 하루를 다르게 시작하라. 30분의 차이는 출근길을 180도 다르게 한다. 30분 먼저 출근하면 회사에 도착하는 시간은 최소 50에서 60분 빨라진다. 이른 시각이라 러시아워에 걸릴 까닭이 없다. 그뿐인가 당신이 콩나물 시루 같은 버스와 전철 안에서 이리저리 부대끼며 지칠 때 그는 빈자리에 앉아 여유롭게 출근한다. 그가 타고 있는 버스와 지하철, 자동차는 그의 인생처럼 막힘없이 시원하게 내달린다. 둘째, 자신의 상황을 책임져라. 우리는 항상 경험을 책임지며 살아간다. 그것이 내 잘못으로 생긴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것은 삶의 일부다. 당신의 상황에 책임이 있는 건 다른 누구도 아닌 당신 자신이다. 당신의 불행을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릴 수도 있겠지만 불행을 책임질 사람은 오로지 당신뿐이다. 왜냐면 살면서 맞닥뜨리는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건 언제나 당신이기 때문이다. 경험을 평가할 기준을 선택하는 건 언제나 당신이다. 불안에서 벗어나라. 당신이 두려움과 불안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삶을 너무 타인에게 맡기고 있기 때문이다. 당신이 진정 원하는 것과 향하는 곳을 알면 타인의 중요성은 뚜렷하게 약해진다. 불안에서 벗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 이 순간의 좋은 일에 감사하는 것이다. 모든 것은 끝이 있고 모든 것은 사라진다는 것을 알아차려야 한다. 규칙적으로, 의도적으로 잠깐씩 멈춰서서 그 사실을 즐길 줄 알아야 한다. 시간을 보호하라. 전화벨이 울린다고 해서 내가 꼭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내 시간을 어떻게 쓸지 결정하고 통제하는 것은 나 자신이다. 설옥 시간과 일정이 나의 통제를 벗어나 엉망진창이 된 것처럼 보인다 해도 그것은 결국 자신의 탓이다. 당신의 시간을 보호하라. 당신의 시간은 곧 당신의 인생이다. 날마다 세 가지만 집중하라.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우리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바로 필요한 것, 가진 것, 원하는 것의 균형을 잡기 위해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느라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어깨를 짓누르는 그 돌덩이를 내려놓아도 된다면, 날마다 몇 가지만 골라 집중해도 된다면, 균형을 잘 잡는 대신 시소를 잘 타면 어떨까? 한 번에 몇 가지에만 집중하면 장기적으로 우리는 더 행복해진다. 아침에 잠재력을 느껴라. 인생은 리허설이 아니다. 그러니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한다. 일찍 일어나는 것 자체는 당신이 열심히 일했으니 성공할 거라는 신호가 아니다. 그 시간에 무엇이든 할 수 있도록 당신 안에 잠재력을 이끌어내는 게 중요하다. 평소 손이 가지 않았던 책이 있다면 새벽에 읽어보자. 전과는 다른 책으로 느껴질 것이다. 전날 퇴근길에 읽었던 책을 아침에 다시 읽으면 처음 읽는 것처럼 새로운 메시지가 눈에 들어온다. 성공은 도미노 효과로 일어난다. 훌륭한 성공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일어난다. 선형으로 시작된 것이 기하급수적으로 변한다.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올바른 결정을 내린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것들이 쌓이다 보면 성공의 잠재력이 본물 터지듯 발산된다. 도미노 효과는 당신의 업무나 사업처럼
큰 그림을 그려야 하는 일에도 적용되고 매일 다음번엔 무슨 일을 할까처럼 결정을 내리는 아주 작은 순간에도 적용된다. 질문하는 힘을 길러라. 소크라테스는 답을 바꾸는 질문을 활용할 줄 아는 대가였다. 그는 강의와 훈계를 하지 않고 그 대신 사고를 자극하는 심오한 질문을 던지는 방식으로 제자들을 가르쳤다. 직장에서 누군가가 우리에겐 더 많은 혁신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했다면, 그럼 이렇게 물어라. 당신이 생각하는 혁신은 어떤 것입니까? 분명한 목적을 가져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과 물건에는 목적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물건이나 공간을 소유하면서도 그것에 목적을 부여하지 않거나 있었어도 잊어버린다. 공간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면 불필요한 물건이 늘어나게 된다. 화장대는 화장하기 위해 마련한 것인데 어떤 집의 경우에는 화장품이 어디에 있는지 제대로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한 창고나 쓰레기통 같은 공간으로 방치한다. 셋째, 강인한 내면의 힘을 가져라. 강인함은 일을 해결하는 힘이다. 강인한 성격은 자신의 의지를 얼마나 널리 세상에 내보일 수 있는가 하는 척도이다. 강인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은 우리의 관심을 끈다. 그들의 강인한 면모가 우리를 돕는 데 발휘될지 아니면 해치는 데 발휘될지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때로는 마지못해, 또 때로는 자연스럽게 우리는 강인한 사람들을 존경한다. 약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신경 쓰는 사람은 별로 없다. 의지를 가져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약점에서 비롯되는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의지와 전략이다. 약점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 그리고 어떻게 약점을 극복할 것인지를 현명하게 생각하는 전략만 있으면 된다. 의지와 전략이 있는 약자는 더 이상 약자가 아니다. 강한 내면의 힘을 가져라. 성공한 사람은 상황에 따라 자기 버림이 습관처럼 배어 있다. 그렇다고 자기 방어가 약한 사람이 아니다. 강한 내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상대방을 배려하고자 하는 마음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항상 그의 주변에는 좋은 인연들이 넘쳐난다. 아침 30분을 최적화하라. 뇌의 능력이 강력해지는 아침은 특히 우뇌가 활발하게 활동하는 시간대라고 알려져 있다. 아침은 그야말로 참신한 발상이 샘솟아 새롭고 창조적인 일에 도전할 수 있는 황금 시간대다. 무언가 공부를 하거나 암기를 하는데도 최적의 시간대라고 할 수 있다.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라. 다른 사람들과 많이 어울리면 오히려 객관적인 시각이 떨어진다. 나도 남도 서로에게 잘 보이려고 자신을 감추기 때문이다.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야 스스로를 제대로 볼 수 있다. 혼자 있으면 잡음이 줄어든다. 그러면 들리는 것이 있다. 나는 누구인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같은 질문들이 떠오를 것이다. 체크리스트를 만들어라. 이제 우리는 실패를 극복할 전략을 세워야 한다. 경험을 통해 축적되고 사람들이 보유한 지식을 이용할 수 있으면서 어쩔 수 없는 인간적인 결점을 보충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 여기에 그런 전략이 하나 있다. 너무 단순해서 터무니없고 여러 해 동안 고도의 기술과 노하우를 쌓아온 이들이 보기에는 미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말이다. 그 전략은 바로 체크리스트다. 시간을 선택하라. 목표가 없다고 하는 그는 사실 목표보다 더 거시적인 범위에 삶의 방향성, 가치관, 비전을 가지고 있었다. 그때그때 생겨나는 목표에 비해 아주 단단하게 내 안에 뿌리내린 비전의 힘은 비교할 수 없이 크다. 그리고 시간 관리 자체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시간 관리를 통해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를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미래를 길게 내다보라. 하버드 대학의 연구에 의하면 성공한 사람, 훌륭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시간 전망에 있다고 한다. 시간 전망은 현재의 행동과 의사결정이 미래에 끼칠 영향력을
얼마나 길게 내다보는가와 관련된 것이다. 시간 전망이 긴 사람은 현재 자신이 하고 있는 행동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순간의 감정과 충동에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감정이 안정적이고 기복이 없다. 자신 있게 밀고 가라. 처음 걸음마를 배우는 아이처럼 자신 있게 강하게 밀고 나가라. 생각보다 결과가 빨리 안 보일 수도, 매우 힘들 수도, 자신의 한계가 느껴질 수도 있다. 그래도 멈추지 마라. 당신이 멈추지 않고 꾸준히 나아간다면 한계도 점점 멀어질 것이다. 걱정을 버리고 걸어나가라. 햇빛으로 종이의 구멍을 뚫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지구상에서 태양빛이 가장 뜨거운 지역으로 가서 종이를 장시간 햇빛 아래에 노출시켜야 할까? 아니면 현재 있는 자리에서 종이 위에 돋보기를 들이대야 할까? 당연히 후자다. 인생 또한 마찬가지다. 평범하기 이를 데 없는 현재의 삶에 구멍을 뚫으려면, 즉 놀랄만한 변화를 만들어내려면 당신의 정신을 한 곳에 모으는 집중력이 필요하다. 스스로 태도를 바꿔라. 나 자신을 포함해 학생들에게서도 부정적인 태도로 인해 좋은 성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아무튼 부정적인 태도 때문에 즐거운 인생을 살지 못하는 경우는 비일비재하다. 사실 자신의 태도야말로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빠르게 변화시킬 수 있는 대상이다. 일을 즐길 수 있어야 그 산출물도 사람들을 즐겁게 해준다. 일을 끝내고 그 다음 일이 걱정되기보다 보람과 뿌듯함이 느껴진다면 그 일을 진정으로 즐기는 것이다. 한 수 위에 있는 사람은 일을 즐겁게 하는 사람이다. 결국 시간 관리를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 일을 성실하고 스마트하게 즐기며 하는 것이다. 슬럼프는 위로를 먹고 자란다. 직장인들은 너무나 종종 슬럼프를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 그리고 그 원인을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애쓴다. 역시 이 일은 나한테 안 맞아. 이 조직은 내 진가를 알아주지 못해. 나는 이 정도 대접받을 사람이 아니야. 라고 오히려 슬럼프에 빠진 스스로를 위로한다. 매너리즘은 그 속성상 위로의 감정을 먹고 더 잘 자란다. 인생은 여정이 아니다. 설령 무모해 보인다 할지라도 인생에서 절실한 것이 있다면 후회 없이 도전하라. 무릇 인생이란 빈틈없이 짜여진 여정이 아니다. 정해진 시각에 따라 정확하게 떠나고 닿는 길이 아니다. 때론 한 걸음을 내딛기 위해 두 걸음 물러나야 할 때도 있고 10걸음을 돌아가야 할 때도 있다. 운이 좋은 괴짜가 되라. 99%의 사람들은 조금만 안 좋은 일이 벌어지면 운이 없다거나 재수가 없다고 치부한다. 하지만 1%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운이 좋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아무리 불우하고 괴로운 시절에도 나는 운이 좋다, 나는 된다고 여기는 괴짜들이다. 그들은 위기든 호황이든 다시 없는 기회로 여기고 모든 일에 열정을 쏟아붓는다. 융통성을 가져라. 우리는 모두 인생이라는 캔버스를 앞에 두고 앉은 화가다. 자기 분야에서 큰 획을 그은 사람들, 특히 사업 세계에서 우뚝 선 사람들도 처음부터 정교하게 짜인 계획을 갖고 시작하지는 않았다. 우린 언제나 융통성이 있어야 한다. 자기 의지나 의도와는 관계없이 자신이 처한 상황은 시시각각으로 변하기 때문이다. 기본에 미쳐라. 지금 당신이 가는 길에 자꾸 걸림돌이 나타난다면 먼저 당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기본이 바로 잡혀 있는지 점검하라. 또한 기본이 무엇인지 돌이켜보고 다시 그 기본으로 되돌아가라. 그렇게 하면 그 기본이 당신을 다시 일으켜 세워줄 것이다. 넷째, 고정관념을 부숴라. 성공한 사람들은 공통점이 여럿 있다. 그 중 하나가 고정관념을 깨는 것이다. 꿈쩍도 않는 생각의 틀은 우리를 망가뜨리는 적이다. 시간 관리에서도 고정관념을 깨는 일이 필수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달력과 시계에 의존하지만 이 기준에 구속되면 성공할 수 없다.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상담해 본 경험으로 볼 때 그들이 일을 해나가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일주 단위 시간 개념으로 살기였다. 일주일이라는 단위에 휘둘리다 보면 스케줄을 주체적으로 관리하는데 한계에 부딪힌다. 사람들이 일을 미루는 이유는 무엇이 중요한지 명확하게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 인식에는 일의 중요성과 자신은 그 일에서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어디까지인지를 포함한다. 아침에는 벌떡 일어나라. 눈을 뜨자마자 벌떡 일어나는 것은 괜히 불안하고 찝찝한 기분을 한 방에 날려버리는 단호하고 적극적인 자기 방어이다. 이 선제 공격에 성공하게 되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이 점점 즐거워진다. 또 그것은 현실에 대한 자신감으로도 이어진다. 눈을 뜨면 곧바로 일어나는 행동이 몸과 마음을 묶어주는 최고의 자기계발인 것이다. 본질적 문제를 찾아라. 문제 해결이란 무엇인가? 문제 해결이 지향하고 있는 것은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내고 그것을 고치는 방법을 생각해내는 것이다. 따라서 본질적인 문제를 발견할 수 있다면 문제 해결의 60%는 달성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내 삶의 철학을 가져라. 남과 나를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생기는 질투와 잘못된 가치 기준들을 버려야 한다. 당연히 그러기 위해서는 삶의 철학을 가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내가 사는 이유와 그 기준이 명확할 때 다른 사람의 불행을 안타까워하고 다른 사람의 행복을 같이 기뻐할 수 있다. 또 나의 기쁨과 슬픔도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고 같이 나눌 진정한 친구도 얻게 된다. 남의 기준을 인정하라. 물리적으로 정리를 잘하는 것과 머릿속에 정리가 되어 있다는 것은 전혀 별개의 것일지도 모른다. 즉, 겉보기에는 엉망진창으로 어질러져 있어도 그 사람 나름의 기준에 의해 정리되어 있다면 남이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일은 아니라는 말이다. 남이 봤을 때 어질러져 있는 책상이라도 이것은 그 사람의 가치 기준에 따른 판단에 지나지 않는다. 본인이 전체를 확실하게 관리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됐다는 말이다. 남자를 찾거나 직업을 바꾸거나 감사하는 삶을 살거나 봉사활동을 하고 싶다고 말하면서도 행동에 나서지 않는 사람을 볼 때마다 나는 이렇게 말한다. 당신은 진정으로 그것을 원하는 게 아니다. 라고 말이다. 정말로 원한다면 방해와 좌절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노력하게 마련이다. 진정으로 원한다면 아무리 오랫동안 궤도에서 벗어났더라도 결국 제 궤도로 돌아온다. 시간은 충분하다.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말하지 말라. 당신에게는 헬렌 켈러, 파스테르, 미켈란젤로, 테레사 수녀, 레오나르도 다빈치, 토머스 제퍼슨, 알버트 아인슈타인에게 하루에 주어졌던 시간과 똑같은 시간이 주어졌다. 인간관계와 취미생활, 내가 읽고 보는 것들, 이 세 가지만 단순하게 정리해도 당신의 인생에는 참으로 많은 빈 시간이 확보될 것이다. 회복 시간을 가져라. 회복 시간은 본질적으로 창조성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음표들 사이 공간이 있어야 음악이 만들어지고 문자들 사이에 공간이 있어야 문장이 만들어지듯이 사랑과 우정, 깊이와 차원이 성장하는 곳 역시 일과 일 사이의 공간이다. 회복 시간이 없는 우리의 인생은 존재감 없이 끝없이 반복되는 행동의 연속일 뿐이다. 방법에도 신경을 써라. 우리들의 대부분은 매일 자기 전 10분 스트레칭을 하자라던가 과자를 줄이자 같은 목표에만 집중한다. 하지만 정작 이를 지속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도구와 방법에는 신경을 쓰지 않는다. 효과를 실감하기 어렵다고 해서 바로 그만둔다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한 가지 한 가지가 지극히 사소한 변화라고 해도 그것을 지속해 나가면 장기적으로 커다란 변화로 이어짐을 잊지 말라. 다섯째, 바로 지금 시작하라. 기다리지 마라.
꼭 적당한 시간은 결코 오지 않는다.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곳에서 무조건 시작하라. 무엇이든지 당신의 힘으로 구할 수 있는 도구들을 가지고 작업하라. 앞으로 나아갈수록 더욱 나은 도구를 발견할 것이다. 사람들이 바쁘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는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이다. 그러나 그 이면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거나 심지어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숨어 있다. 우리가 끊임없이 바쁘게 살아가는 까닭은 삶의 가장 심오한 부분, 다시 말해 우리가 좀처럼 들여다보지 않은 깊디 깊은 그 심연을 외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같은 양이 공짜로 주어지는 자산이다. 그러나 동시에 가장 값비싼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하다.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도 되돌릴 수도 없기 때문이다. 시간은 건강과 더불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이며 동시에 가장 부족한 자산이다.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세워라. 내가 적은 목표를 보면서 이걸 다 이룰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을지 모른다. 그럼 이제 그 목표를 실제로 내가 이룰 수 있는 목표로 바꿀 차례다. 높은 목표는 우리가 노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지만 너무 황당한 목표는 오히려 노력하고 싶은 의욕을 없애버린다. 10개의 목표를 다 달성하면 또 새로운 목표가 생겨나고 그 다음 단계가 생겨난다. 목표와 방향을 정확히 하라. 작은 계획이든 큰 목표이든 모두 우리의 꿈에 들어 있으며 우리가 계속해서 지향하는 목적지이다. 그곳은 아득히 먼 곳일 수도 있고 손만 뻗으면 닿는 아주 가까운 곳일 수도 있다. 그러나 당신은 거기가 어디든 어느 방향이든 어느 위치든 살면서 하루하루 자신이 무엇을 위해 이렇게 노력을 하는지 반드시 알아야 한다. 미래를 보고 계획하라. 모든 계획은 내일 그리고 미래를 향해 설계된다. 현명한 사람일수록 더 먼 미래를 바라보고 계획하며 지혜로운 젊은이일수록 인생의 마지막을 그려보며 삶의 방향을 정한다. 그래야만 자신이 가진 젊음을 엔진 삼아 더 열정적인 인생을 살 수 있고 그 결과 풍요로운 노후를 맞을 수 있다. 스스로 만족할 수 있도록 일하라. 너한테 주어진 일에서 너 자신이 최고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남들이 잘했다고 인정해주는 것보다 내 자존심이 더 중요하다. 스스로 만족할 수 있도록 일하는 습관을 들여라. 내가 나를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된다면 타인의 인정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다. 불안의 에너지를 이용하라. 최고 기록은 올림픽과 같은 세계적인 대회에서 나온다. 만약 불안과 긴장에 좋지 않은 에너지만 있다면 큰 대회에 출전한 선수들은 모두 무너졌을 것이다. 그러나 뛰어난 운동선수들은 불안의 도움을 받아 신기록을 세운다. 불안에는 나쁜 에너지뿐만 아니라 목표 달성에 도움을 주는 긍정의 에너지가 녹아있는 셈이다. 꿈을 이루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수첩에 이루고 싶은 꿈을 옮겨 쓰는 일이다. 수첩에 자신의 꿈과 목표를 적어 넣는다. 먼 훗날의 목표, 하고 싶은 일, 인생의 계획들을 일일이 적어 넣은 다음 그 수첩을 항상 품에 지니고 다녀야 한다. 오늘은 시간을 지배하는 5가지 방법에 대해 배워보았습니다. 날마다 시간이 없다고 쫓기고 있다면 내가 하는 일들을 체크해 보세요. 핸드폰을 너무 많이 보면서 내 시간이 없다고 하는지 아니면 TV나 다른 것 때문에 시간을 쓰고 있지 않은지 또는 너무 이것저것 많이 하느라고 시간이 없는지 시간은 누구에게나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비록 당장의 성과가 안 보일지라도 아주 작은 습관부터 시작한다면 당신의 삶은 당신이 원하는 삶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당신의 삶에 작은 씨앗이 되길 바라며 이상으로 지혜 명언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